안녕하세요. 저는 26학년도 서울 초특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시작에 앞서 저희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즉 작년이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할 건데요. 그때에는 제가 8월 달까지 공부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2025 년인 올해라고 칭할 것은 합격한 해인데요. 2025 년에는 끝까지 수험 생활을 하여서 합격하였던 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를 구분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작년과 올해 모두 박해인 선생님을 수강하였는데요. 선생님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드는 서브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때 선생님들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서브노트를 만드실 거예요. 저는 밑줄만 긋는 강의보다는 제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혜인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 위주의 강의인데요. 저는 다른 강사님도 들어보았지만 혜인 선생님의 그 설명이 조금 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암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강사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합격 전략인데요. 합격 전략은 특수교육학, 그리고 기타, 그리고 초과정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1 월부터 3월 기본 이론 강의를 목금 현강으로 수강을 하였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 전에 스스로 혼자서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전 기본 이론서를 1 회독하였고 1 회독하면서 모르는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기본 이론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어 기본 이론서를 통해서 예습할 때에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내만서와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틀을 구조화하였는데요. 내만서를 읽은 것은 작년이고요. 올해는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틀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역 선생님들은 내만서를 통해서 어 익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벅차신 분들은 내만서로 하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나는 처음부터 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구조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서 예습 시에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봄으로써 복습하였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제가 혜인쌤 현강 인출 스터디를 활용하여서 스터디를 하였는데 인출 요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어 목, 금 강의를 듣고 토요일 날 개인 공부를 하고 팀원들끼리 토요일 날 인출 스터디를 하고 일요일 날 혜인쌤 인출 스터디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되게 빡빡한 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스터디를 다 끝내 놓으니까 평일에는 저만의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이 끝나면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모의고사를 조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3 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응시하여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 월부터 6 월까지 기출 강의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목요일, 금요일 현장 강의에 참타 참여하여서 수업을 들었고요. 이때 스터디는 재수 초특 선생님과 초수 중특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스터디를 예습으로 활용하였는데요. 금주 수업 내용의 장애 영역을 2개 또는 3 개로 쪼개어 월화 또는 월화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영역을 쪼갠다는 것은 기본 이론서를 기준으로 2 개에서 3 가지 영역으로 쪼개어 그 기본 이론서 내용에 대한 것을 함으로써 스터디하였습니다. 이때의 스터디 내용은 대표적인 개념 위주 그리고
지엽적인 개념을 약간 포함하여 개념도 잡아가고 그리고 지엽적인 것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으로 저는 복습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출 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하였는데요. 기출 문제에 나온 답안,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것, 그리고 혜인쌤이 확장해 주시는 기본 이론, 확장해 주시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분석한 세 가지를 기본 이론서에 표시함으로써 조금 더 확장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 저만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체크 표시를 하여서 다시 복습할 때 어려웠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문제 속에 처음 보는 개념을 따로 표시하여 이것을 기본 이론서나 강론 자료를 찾아서 표시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기출 때 표시했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지체 장애를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파란 색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GMFCS 5수준에는 파란 색깔 형광펜이 쳐져 있는데 이것은 혜인쌤 필기이고요. 밑에 고유 수용성 감각 장애 연두 색깔 형광펜은 제가 몰랐던 개념, 헷갈렸던 개념을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동그라미 번호에 있는 것은 혜인쌤 9포인트 문제여서 다시 기출을 볼 때 9포인트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체크, 초록 색깔 체크도 제가 몰랐던 문제여서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볼 때 이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 표시하는 것에 조금 두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틀린 문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린 것 같으면 저는 가감없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틀린 것을 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볼 때 어떤 문제로 돌아가서 봐야 될지 알 수 있었던 명확한 지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틀린 것도 표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기본 이론서에 정리한 것들인데요. 저는 작년에는 기출 스티커 붙이는 것을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건너뛰고 그냥 기출책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형태로만 기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출 분석 이후에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갔을 때 기출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다시 기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 초등, 중등 모두 객관식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을 기출 분석하였고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기출에 대한 빈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어떤 내용에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를 파악하였고요. 그리고 기출 답안이랑 기출에서 언급된 노란 내용들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출 분석, 기출 답안,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것, 혜인쌤이 확장해 주시는 기본 개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분석은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방법 이외에도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보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 8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이때는 이전과 다르게 금요일 현강 주 1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스터디 구성원은 같고요. 금주 모의고사 내용의 장애 영역을 3개에서 4개로 쪼개어 월, 화, 수, 목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모의고사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사소통 기본 이론서를 4 등분으로 쪼개서 월, 화, 수, 목에 이렇게 스터디를 하였고요. 이때 스터디는 기출 분석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역적인 내용도 간간히 있었고요. 기출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한 이유는 기출 내용은 그냥 기본 이론과 다르게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이때 익히지 않으면 후반기에 가서 이것만 외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 때부터는 기출 위주로 스터디를 하면은 조금 기출 내용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을 이때 다루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모의고사 강의가 있긴 한데 그때 지역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7-8 월에 지역적인 내용도 다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풀이 강의는 기출 기반 강의이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난 후에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듣다 보면은 분명 오답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오답인 문제는 결국 기출 빵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린 문제에 대한 기출 원문을 다시 찾아서 보고 그리고 기본 이론서도 다시 본 다음에 암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복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1월 달까지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이때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현강으로 와서 모의고사를 보았는데요. 저희 스터디원 중에 한 분이 중특이셔서 금요일마다 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전체 장애 영역을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금요일 빼고 반복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이는 게 나눈 영역이고요. 이때 스터디 내용은 지엽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헷갈릴 만한 것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기본적인 것을 틀리지 않게 스터디를 하였고요. 저는 이 스터디에서 가장 좋았던 게 다른 장애 영역과 연계하여서 문제를 만들어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되면은 모든 장애 영역을 빠르게 훑기 때문에 장애 영역별로 내용이 섞여요. 근데 이것을 다른 장애와 약간 묶어서 하면은 섞인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여력이 되신다면 다른 장애 영역과 연계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스터디는 시간상 모든 부분의 기본 이론서를 회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많은 영역을 다루기도 했고 이때는 조금 초과정의 비중을 많이 두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모든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어려워하는 파트 위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장애에서 저는 EMT랑 MT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을 의사소통 장애 스터디 당일날에 그 영역을 조금 봄으로써 어려워하는 파트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파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 안 외워지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눈에 엄청 잘 보이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함으로써 딱 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하여 책을 봤을 때 조금 보완 단점을 보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DSM, AAIDD 그리고 웹 접근성, UDL 등과 같은 것은 저희 스터디 파트 때마다 통 문장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성 장애 A 조항 말해봐. 이러면은 한 사람이 쭉 말하고 그럼 다음에 너가 B 말해봐 하면 쭉 말하는 걸로 이렇게 통 문장으로 암기를 하니까 쓸 때에는 슈루룩 썼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은 최대한 통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입니다. 첫 번째로 논술인데요. 저는 6월 달에 혜인쌤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근데 6월 달에 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특히 현역이신 선생님들은
교생 갔다 오고 나서 인강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분명 '아 일 주일에 하나씩 꼭 써야지.'라고 했는데 못 쓰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부터 밴드 스터디를 활용하였는데요. 9월 달부터 매주 하나씩 작성하여서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직 논술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모의고사 때 15 점을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직 논술을 막상 해 보니까 교직 논술은 글을 잘 쓰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초특은 거의 다 특학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학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묻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논술로 잘 풀어내느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학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9월 달 정도부터는 논술 구조를 익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술은 점수를 얻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구조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9 월부터는 매주 한 개씩 써서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총론입니다. 법총론 특강을 저는 들었는데요. 법총론 특강을 들어도 솔직히 법총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최대한 많이 읽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워드 마스킹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빈칸 채우기로 암기를 하였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과 총론이 쪼끔 뒤로 미뤄졌다가 모의고사 강의 때 법총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다 오답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 법총론을 잡지 않고는 절대로 고득점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은 제가 많이 읽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힌 상태였고요. 총론도 '아 이건 이런 것 같은데.'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법은 가짓수 헷갈리는 것 위주로 외웠던 것 같고, 총론은 전 범위를 9 월, 10월 달에 다 들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사항, 공통교육 과정, 그리고 기본 교육 과정을 완전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 기본 사항, 공통 교육 과정, 기본 교육 과정은 기출이 가장 빈출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하여서 통 문장으로 암기를 하였는데, 지금 2월 달이니까 선생님들은 저처럼 되게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외우면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씩 조금, 매일 15 분씩이라도 법 총론에 투자를 하셔서 외우시면은 분명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점자, 지문자인데요. 점자, 지문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은 2월 달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생 갔다 와서 외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100몇 개가 밀리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이거 외울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교생 가시기 전에, 가장 적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혜인쌤 점자 특강을 듣고 이후 특금 자료를 이용하여 매일매일 매일 퀴즈처럼 매일 아침에 점자를 학습하였는데요. 저는 점자를 한글, 영어, 숫자, 기호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문자는 유튜브를 보고 자모, 영어, 숫자를 암기하였고요. 근데 이거 교생 갔다 와서 "까먹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점자랑 지문자는 비교적 덜 까먹는 것 같아요. 까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기억이 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꼭 미리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스터디는 시각, 청각 파트 때 같이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교육 과정을 늦게 시작해서 일상생활이랑 창의적 체험을 창체밖에 못 외웠는데요. 근데 작년 제 시험 체감상 교육 과정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교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불안 요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백구팀입니다. 초과정입니다. 저는 백구팀을 수강하였는데요. 어 양이 되게 많아요. 예체능도 그렇고 뭐 주지 교과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8월 전까지는 그냥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인증 스터디만 하였습니다. 그러고 8 월부터 본격적으로 초과정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게 다음 장까지 연결되는데 제가 진행하였던 스터디 일정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쪼개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요. 저는 근데 예체능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체육이랑 음악은 생략하였습니다. 체육은 아예 강의를 듣지 않았고 음악은 그 12 월에서 1월 달까지 강의하는 것 강의 다 듣고 복습하고 연습 문제 다 푸는 것으로 저는 끝냈고요. 그 이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8월 달에 사회 금요일 날 한번 보실까요? 사회가 금요일 날에 1일 날에 3 학년을 보고 8일 날에 4 학년을 보고 15일 날에 5 학년을 보았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13일 날에 3-4 학년을 묶어서 보았고요. 19일 날에 5 학년을 보았고 1일 날에 6 학년을 보았습니다. 10월 달을 보면은 9일 날에 3-4 학년을 보았고 16일 날에 5-6 학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고 점차 좁혀 감 아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여러 번 회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희 스터디원들도 그랬고. 그래서 스터디할 때 '아 우리 스터디 오늘 안 하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이 숙달이 안 됐었던 적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책 읽은 적도 있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점차 완성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겁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끝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제트 등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백구팀만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됐던 게 한 8월 달부터는 바로 사용하지 못했고 한 9월, 10 월부터는 제가 시중에 파는 일반 초등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백구팀은 저희 때는 영역별로가 아니라 연도별로였던 것도 있고 영역별로였던 것도 있어 가지고 저는 영역별로 된 것을 구매했고요. 영역별로 된 것의 기출 문제를 주지 교과는 거의 다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파는 기출 문제집을 품으로써 얻는 이득은 기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특수는 일반 초등보다 쪼끔 쉽게 나오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일반 초등 문제를 들고 특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출 경향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특수는 초점이 특학이다 보니까 초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답지를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또한 익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쪼끔 여유가 되신다면 일반 초등 문제집을 푸심으로써 많은 개념과 그런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멘탈 관리 방법인데요. 저는 불안이 높고 그리고 멘탈도 약하고 공부 속도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의 저는 쪼끔 변화를 두었는데요. 먼저 단점을 보완해서 강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 스터디 때 제가 스터디원들보다 공부 시간은 월등히 많았는데 인출 내용은 정말 적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끝나면 매일 울고 '스터디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따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올해의 약점을 개인 공부를 또 따로 하면서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분명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스터디할 때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스터디가 끝난 후에 개인 공부 시간에 따로 다시 한번 그곳을 암기함으로써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었던 게 쪼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너무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공태기 때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요. 공태기라는 거는 공부하기가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놀아 버리면 공부를 안 했다는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결국 기분이 또 안 좋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쌓여 있어서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두 가지를 하였는데요. 목표를 적게 정해 두고 그거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후반기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잠깐 나가서 산책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스터디 카페에 박혀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에 나가서 과자 한 봉지 사서 놀이터에서 먹으면서 그냥 멍 때렸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너무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한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진짜 쓸모없는 것까지 다 쓰면서 암기를 해요.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연필을 잡고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외워지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 합격했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다 이 방법을 만류했었는데 저는 눈으로 보는 거랑 입으로 말하는 게 쪼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 방법을 고수했던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임용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잠이 엄청 많고 작년에 공부를 포기했던 것처럼 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남들 하는 것처럼 잠을 줄여 가면서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였는데요. 근데 다시 되돌아 보니까 한 한두 시에는 꼭 낮잠을 잤고 저녁에는 거의 조는 상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제 공부 포기에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평균적으로 10 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저녁 밥 먹는 거, 스터디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일어나지 않고 쭉 공부를 했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수면을 취해야 좀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노력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쪼끔 공부에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점차 9 월, 10월 달 되면서 시간을 줄여 가시는 것을 쪼끔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 주일에 한 번씩은 꼭 데이 오프를 가졌고요. 어 30 분씩 꼭 유산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작년 건강으로 끝까지 못한 것이 저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는 아프지 않기였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끝까지 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건강을 잃기 전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도 솔직히 시간이 쪼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기 싫을 때나 아니면은 가끔 유튜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유산소 타면서 그 유튜브 보는 시간이 되게 힐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합격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기본 이론서를 다 회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과정과 특학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으로 저는 문제가 올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고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영역을 계속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기본 이론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 스터디입니다. 저는 기본 이론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아닌 기존에 봤던 자료를 반복해서 계속 보고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원들과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 시각적 기억력이 조금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이거 300 페이지 오른쪽 아 이거 뭐지?' 이러면서 쓰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쪼끔 반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마지막은 끝까지 완주입니다. 혜인 쌤과 끝까지 완주를 하면 합격이라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면은 되니까 선생님들도 끝까지 하셔서 합격이라는 열매의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